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것에 더해서 육회, 상쾌, 통쾌하게 풀어보는 서종욱의 법대로 오늘 6월 24일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부에서는 김남국 지금 코인 논란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정말 그 불체포 특권 선언을 했는데 진짜 속셈은 뭔가, 그리고 이해찬 지금 다시 좀 움직이는데 무슨 노림수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이 송영길 지금 여러 가지 뭐 조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 또 이 검사를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또 짚어보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준석 문제까지 쭉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남국. 이 재산 등록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을 매년 국회의원 재산 등록을 하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재산 등록을 하기 전에는 현금을 전부 다 빼서 코인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코인에 집어넣고 연초가 되면은 다시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코인은 그때까지는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얼핏 생각하기는 만약에 코인까지 그때 90억이 이 코인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한 15억을 재산 신고했고, 그러면은 100억대가 넘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불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탈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법률 용어로. 예. 불법은 이제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불법이고, 탈법은 이제 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의 취지가 무시되는, 훼손되는, 예. 이런 게 탈법이라 그래요. 예. 탈법은 이제 불법은 아니니까 처벌은 못하지만, 그런데 불법하고 그 효과는 똑같아요.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법은 이제 법의 흠결이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아, 법에서 미처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는 법의 거예요. 구멍을 이용해서 탈법. 실제 불법하고 동일한 목적은 달성하는데 예. 법에는 반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김남국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다 들고 있으면 100억이 넘으면 예. 그러면 이게 거지 코스프레가 안 되잖아. 못하죠. 한 푼 줍쇼. 한 푼 줘서 못하죠. 이게 안 되잖아요. 후원금 달라고 해서 300명 중에 1위 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재산 신고는 연말 12월 31일이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코인으로 다 사버리면 코인은 신고 재산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게 법의 흠결이잖아. 그게 흠결이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예. 그럼 여기 나 가난하다. 예. 이래 신고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다시 현금화 시키면 예. 코인 팔고 그러면 이게 또 현금 마음대로 쓰고 또 연말에 가서 그다음에 또 코인 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코인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이런 데 법의 흠결을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신고 의무 법에는 반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그 법의 취지에는 반하잖아. 그렇죠. 실제 이놈의 재산이 얼마냐? 실제 재산은 100억이 넘잖아. 그렇잖아요. 넘는 거죠. 그 점에서는 200억 이야기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탈법이라는 거고 중요한 게 이게요. 법으로 처벌을 못 하잖아. 지금 상황 이게 공직자 재산 등록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탈법인가요? 이거 코인으로 샀으니 이것도 탈법이죠.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징계 대상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은 국회. 왜냐하면 이게 징계는 불법일 때만 징계하는 게 아니죠. 예. 윤리적인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징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사고 파는 게 명백하잖아. 2년 연속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김남국이를 징계할 때는요. 아마 참작해가지고 중징계 사유는 될 겁니다. 그러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어제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이미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고려해서 징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꼼수로 재산 등록 안 한 것까지도 지금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는 거짓 코스프레를 못하기 때문에 100억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냐 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나머지 두 가지 가능성도 있다. 하나는 워낙 이게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 100억이 딱 되면은 기자들이 다 추적할 거 아니에요. 저 100억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다 보면은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코인이 정상적으로 해서 100억을 벌었느냐 아니면 에어드랍을 받았느냐 아니면 돈 세탁을 했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충돌, 그 미공개 정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뒤로 빼돌린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돈 세탁, 대출자금 세탁 이런 가능성인데. 그거는 이게 당연하죠. 예. 그럼 당연히 그 가능성이 있고. 예. 제 말은 이제 가난 코스프레는 뭐 그런 한 그렇죠, 말이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목적이 종합적으로 있다 봐야죠.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거는 이제 탈법이 아니고 위법 그 행위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코인을 막 샀잖아요. 예. 자코인을 사고 나서 이것이 상장이 되니까는 막 뛰었어요. 그것도 뭐 돈을 뭐 몇십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코인을 사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뇌물 아니면 정치 자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령 이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P2 입법을 법안을 대신 그 법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좋게 처리해주기로 로비를 받았으면은 뇌물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어도 정치자금법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확실한 건가요? 어떤 지금 이제 요 미공개 부분은 정보. 예. 요 부분은요. 예. 어떻게 접근하느냐. 예.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항상 이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전부 이게 비스미든 업비트든 상장되기 전에 예. 장외에서 이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돼요. 왜 팔았을까? 판 사람이 예. 판 사람이 김남구한테 김남국에게 판 사람. 판 사람이 상장되기 전에 자 상장된다는 거는 파는 사람이 더 잘 알죠. 팔 사람이 알죠. 그렇죠. 판 사람이 왜? 다 내부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예. 우리 회사 코인이 상장된다. 이거는 이게 이미 비상장 상태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 회사 사람이네요. 회사나 회사 관계자나 뭐 했더니 그렇게 돼 있죠. 잘 아는 사람이잖아, 잘 아는 사정을.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몇 배 벌잖아. 자기 있게 되죠. 자기가 벌지. 예. 근데 김남구한테 왜 헐값에 팔았을까? 지금요, 제한돼요. 어떤 비상장 기업 회사예요. 예. 서 변호사, 예. 우리 회사가 좀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해. 예. 내가 이게 서 변호사한테 특별하게 고마우니까 500원에 액면가로 예. 주식 내가 만주 줄게. 또는 이게 어떤 분이 2,000원에 줄게. 상장만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 제가 자문해 주니까.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런 제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최근에도. 왜? 코스닥에 상장하면 10배, 20배 튀는데 예. 특별하게 서 변호사는 우리 사건 대주고 고문 변호사니까 예. 싸게 액면가로 줄게. 그럼 그 사람이 제 공짜로는 안 받죠. 예.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만주를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는 뭐 500만 원 예를 들어 투자한다. 예. 그러면 이게 상장하면 저는 5억 버는 거예요. 아. 대부분 이래요. 자, 그런 경우가 코인을 많이 있네요. 주식을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상장하면 몇 배 되는 걸 내한테 500원에 주겠습니까? 예. 제가 필요하니까.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김남국한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위믹스가 제일 문제예요. 물론 이제 마블엑스나 메콩도 상장 직전에 샀죠. 예, 그렇죠. 그것도 이게 조사해봐야 돼요. 예. 마블엑스. 예. 그다음에 메콩. 예. 그거는 이제 상장 직전에 샀죠. 몇억 단위죠. 9억, 예. 9억 뭐 이렇게 됐던데. 그것도 커죠. 코인에서 예. 보통 코인은 1,000만 원, 많아도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 단위 예. 2030 세대들 정말 아까운 돈 막 투자했다가 날리고 하는 게 그게 코인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마블엑스나 메콩을 김남국이한테 상장되기 직전에 팔았다. 예. 상장되면 많이 벌잖아. 예. 그 사람에게 상장되는 걸 모르고 팔았을까요? 김남국이보다 정보 더 빠르지. 그렇지. 김남국이보다 먼저 들고 있는 코인 아니에요. 예. 대규모로. 예. 그걸 김남국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상장 전에. 예. 그거는 이게 로비 말고는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뇌물로 되겠네. 뭐 그거는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예. 제일 심한 게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위믹스를요. 맥콩하고 아까 마블렉스인가요? 마블엑스. 마블렉스 그것보다도 위믹스가 그때 20억어치를 샀죠. 훨씬 이게 규모가 큰데 네, 20억어치를 샀어요. 지금 이게 김남국이가 위믹스를요. 네. 제일 먼저 게 2021년에 뭐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업비트에서 샀다. 뭐 9억. 예. 예. 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때 처음 산 게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비썸에 있었고요. 예. 비썸에도 거래되기 전에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저 빗썸에서 그 거래되는 거를 이 어디서 업비트에서 샀다고 거짓말 했느냐 이렇게 됐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때 빗썸에서 처음 산 게 아니고 그 전에 빗썸에 상장되기 전에 위믹스를 샀다는 거죠. 그렇죠. 야. 초창기에 예. 이게 자료를
윤리위에서 내라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관계 없는 걸 왜 내라 합니까? 그게 진짜 관계 있는 건데. 못 내는데 예. 제가 여기 그 두 군데서 확실한 제보를 들은 바로는요. 예, 구체 제가 이름 말 안 합니다.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예. 또 김남국에 고소를 잘하니까 예. 뭐냐면요.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위믹스가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위믹스 코인을 만들잖아요. 만들죠. 그 게임 처음에는 업체입니다. 이제 그 위메이드는 코인을 게임 홍보도 업체. 하고 예. 예, 홍보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 에어드롭으로 이게 뿌리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그 싸게 대량으로 예. 거래도 합니다. 예. 그래도 예.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김남국한테 직접 뭐 코인을 주거나 싸게 팔거나 하진 않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아주 절친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A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름 알지만 예. A 변호사인데 예를 들면 예. 방법이 그래요. 예. A 변호사인데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위믹스에서 위메이드에서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코인을 A 변호사에게 준다. 예. A 변호사가 김남국하고 절친인 변호사다. 알고 준다. 그러면 그 A 변호사가 김남국한테 위믹스 코인을 그냥 주면 걸리죠. 그렇죠. 싸게 줍니다. 아주 싸게.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상장되기 전이니까. 다 그거는 정해- 자기들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비상장 가격이 그러니까. 없죠. 예. 비상장 아주 싸게 그러니까. 줍니다. 예. 아주 싼 값에. 자, 그게 나중에 위믹스가 커지고 상장하고 네. 하면 예. 엄청나게 10배, 7배 트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100억이 벌겠어요? 아니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맞네. 100억 번, 코인 100억 번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그 20억을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원래 2,000원에 샀는데 28,000원 됐다는 거잖아요. 네. 단계가. 그래서 200억 이상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검찰에도 취재해보고 제가 검찰에 제보도 제가 했어요. 아 그래요? 조사해라고. 그 누구한테 샀는지를 김남국이한테 판 사람을 조사해라. 판 사람이 키메이다. 아니 김남국이보다 정보가 더 많은 사람이 판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위메이드 회사 관계자거나 동업자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코인 사업도 합니다. 동업자예요.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 그 A 변호사한테 코인을 뭐 몇십만 개를 줬다. 예. 싸게. 예. 그럼 이게 그 사람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돈 버는데 왜 김남국인한테 그럼 싸게 뭐 2,000원에 그러니까. 주겠어요? 예. 이 메이드가 상주. A 변호사에게 김남국에게 예를 들면 이것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일단 그렇게 한 거는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신 것 같고 예. 그 코인을 그 제3자 A 변호사를 통해서 간 거는 어느 정도 확인. 변호사한테 준 건 확인했죠. 예, 그건 근데 이거 확인했고 A 변호사가 김남국하고 절친인 변호사. 절친이고 그리고 참 그 우연하게도 김남국이 그것을 그러니까 위믹서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를 계속했다. 그래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제가 그 관계나 이름도 다 아는데 예. 지금 이게 공개할 수는 없어요. 예. 수사 중에 있고 예. 이거 공개되면 또 김남국이 팔짝 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김남국 예. 왜 그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안 주느냐 윤리에 이 비판만 제가 합니다. 아니 김남국 네가 떳떳하다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내가 이게 어떻게 위믹스를 처음에 누구한테 완전히 샀고 장애든 이게 처음부터 공개를 해야지. 왜 2021년부터 너 공개해? 너 코인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고. 2016년부터 그렇죠. 이더리움이 상장되도 되기 전에 외국 계좌로 샀잖아요. 그렇죠. 2016년부터 했죠. 이더리움. 네. 따라서는 이 위믹스요. 아마 이제 그 P2E 이런 게임하면서 돈 버는 예. 이런 합법화 공약 법안도 있죠. 또는 이게 뭐 과세율도 있고 이런 게 당연히 입법 로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싸게 장애에서 주지 않겠어요? 따라서 저는 김남국이를 수사하는 것보다 김남국이한테 파는 사람 A 변호사. A 변호사를 그걸 계산 수사하면 바로 이게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미 기소는 확실하죠. 기소는 확실하고. 자본시장은 왜 안 되느냐. 자본시장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때 정권이 돼야 됩니다. 주식할 때 정권. 근데 이게 코인은 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실체가 없는 거죠,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뇌물로. 싸게 내부 정보로 싸게 상장 정보나 주가지고 준다.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어떤 이득을 주는 건 다 뇌물입니다. 판례가. 대가성이 예를 들어 입법 로비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 없으면 불법 정치자금. 이게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보기엔 뇌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A 변호사의 입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뭐 새로운 대전환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26일인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한다는데 뭐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오늘 다룰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징계수에서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놈. 음주운전 하고 사고 친 사람? 아니 음주 측정하는데 불응한 놈. 불응한 놈. 음주운전한 놈은 양심껏 불어서 내 0.1 취소 넣으면 처벌되잖아. 근데 불으라는데 안 불고 불응한 놈 있죠. 아니면 차 놔두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 불응죄 하면요. 음주 제일 많이 취했을 때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김남국이가 불응죄입니다. 자료 안 내고. 자료를 내야지. 자료 안 내니까는. 아니 자료를 내고 뭐 해명을 해야 되잖아. 자료를 안 내잖아. 이거는 음주 측정 불응이야. 결국에 김남국이는 제명 외에는 윤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료를 안 내는데. 그렇죠. 자료를 내야 뭐 소명이 되잖아. 따라서 저는 제명 의견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제명. 음주 측정 불응죄. 음주 측정 불응죄. 그러니까는 자료 제출 불응죄, 음주 측정 불응죄. 그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무거운 그 형벌이기 때문에 제명으로 갈 거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도대체 왜 그렇게 꼼수로 재산 신고를 했을까? 김남국 게 아니고 이재명 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재명 최근에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가지고 마치 뭐 내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하는데, 이 꼼수들이 있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부터 하나 살펴볼 것이, 어차피 저기 7말 8초는 국회가 안 열립니다. 상시국회라서 계속 열리지만은 7월 달만 안 열리는데 7월 달도 초에는 막 해요. 근데 7말 8초는 왜 안 여냐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여름 휴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기국회 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대로 가면은 7말 8초에 국회가 안 열리면은 이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회기이기 때문에 그때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체포 동의안 없이 그냥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걸 다 알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 선언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7말 8초에 김한규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 구속영장을 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검찰이 진짜 칠까요? 아이, 진짜 그때는 안 칠 겁니다. 그때는 안 치나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왜 포기한다고 했느냐? 저는 그래 봐요. 첫째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방탄이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1년 내내 특히 휴가철이잖아. 1년 내내 회기를 열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 회기 열어가지고 이게 투표했을 때 저번에 139표가 찬성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투표하면 오히려 이게 가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결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방탄을 계속 열면 비난 여론이 커지잖아. 또 이제 그 혁신위까지 출범시켰는데 쇼로. 근데 계속 방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방탄이 쉽지 않다, 여론상. 혁신위도 출범했고 또 이게 국민의 비난율이 클 거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내가 이게 그냥 멋있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 내가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쇼를 하면요. 오히려 이재명이 지금 사퇴라는 여론도 좀 누그러지잖아. 그렇죠. 그런 여론도 가라앉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요. 이재명 입장은 이번에 한 번 이렇게 해볼 만하다. 검찰이 청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주에 변호사들이 많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도 변호사고. 그 변호사들이 거의 다 정치 출마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게 들어보니 다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조언하냐. 대표님, 그냥 이게 이번에 포기하고 당당하게 진짜 만에 하나 한동훈이가 청구하면 우리 당당히 나가면 기각됩니다. 다 이렇게 조언해. 우리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정중, 김명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우리 해방 이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직선 투표해서 법원장 시킨 김정중, 이분이 전라도 나주입니다. 26개예요. 좌파 중에 좌파야. 이분이 영장담당 판사 3명을 다 우리 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대장동 위례 FC가 힘들지. 이제 쌍방울하고 백현동 정자동 이거 대표님이 직접 받은 돈도 없고 판사도 우리 편이고 이거 당당하게 나가면
한 붙어볼 만합니다. 아니 내가 도망을 가냐, 내가 증거인멸을 하냐, 왜 구속수사하느냐 이러면 이기면 검찰이 개망신 당하고 대표님이 영웅됩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들이 조언을 해. 아,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숨어다니니까 방탄도 어려운데 네. 차라리 승부수 한번 던져가지고 영장 기각시킨다. 네. 이러면 이게 검찰이 개박살 나고 자기는 영웅되잖아. 그렇게 되네. 이래가 승부 던진 거죠. 아, 그러니까. 꼼수는 꼼수예요. 꼼수인데. 근데 예. 자기 딴에는 승부수, 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하나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이 대장동이나 성남FC나 위례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백현동이나 정자동이나 대북송금이 조금 이제 어떤 형량, 그러니까 혐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자신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거기 플러스 이미 영장 중단 판사를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놨다. 그렇죠. 근데 요게요. 예, 자기 딴에는 승부수가 신의 한 수라 생각했는데 예, 결론은요. 예. 저는 최악의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될 겁니다. 아, 왜요? 악수가 될 거고요. 예, 그러면 그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허를 찔러야 돼요. 이걸 이게 그 회계 중에 뭐 회계 아닌 휴가철 있잖아. 뭐 네, 8월 네. 초나 7월 말에 네. 이거는 이게 그냥 이재명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아. 민주당이 바둑과 격언에 상대가 2달 수대로 따라두면 그렇죠. 집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야 7월 말 8월 초 한번 해봐. 비회기 때 우리 법원에 가 이길 거야. 김한규가 딱 그렇게 했죠. 이렇게 청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야 이거 겁나가 당당하게 한다 해서 9월 넘어서 청구하면 김다셉니다. 예, 어떻게 허를 찌르냐? 지금 허를 당장- 찌르면 이게 가능한 게 바로 휴가 전에 예. 빨리 청구해야 돼. 7말 8초 되기 전에. 빨리. 예, 빨리. 지금 이게 다 7월 초라도 예. 빨리 청구해야 돼요. 어. 이걸 이렇게 검찰에서 제가 조언 해주면 고민해야 돼요. 항상 이게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요즘 송영길은 최대한 늦게 소환해야 돼. 근데 이재명은 최대 빨리 청구해야 돼. 예. 지금 백현동 벌써 소환 들어갔거든요. 예. 일단 이게 백현동에서 이재명부터 소환해야 돼. 빨리 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7월 초에 영장이 왔다. 예. 그럼 이재명이는 당할 겁니다. 당황하죠. 내가 이게 포기한다고 포면 있는 폰 없는 폰 다 잡아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고 이게 표결 열어가지고 또 이게 방탄 좀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하지. 오히려 자기가 불체부터 선언했으니까 당론으로 가결을 당론으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또 핑계 대가지고 네. 아니 검찰이 날강도처럼 말도 안 되는 걸 아, 청구했다. 그렇게 했겠네. 또 이렇게 하면 이거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 아. 저놈 저거 원래 말 바꿀 줄 알아서 거짓말쟁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게 빨리 정광석과처럼 청구하면 예. 민주당은 자중질환의 멘붕 옵니다. 이게 그러네. 방탄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근데 가라 할까? 예. 이렇게 시점을 허를 찌르고 중요한 게 중요 혐의가 많아요. 지금 이게 그 예를 들어 백현동 있잖아요. 예. 김인섭 씨가 불기 시작했죠. 김인섭 씨가 예. 아직 뭐 돈 준 건 안 물었지만 네. 내가 이게 관노비 대가로 돈을 77억 받으니까 나도 나다 이거 자기가 살라고. 대간 로비를 했다. 그렇죠. 대간. 관노비. 성남시를 대상으로. 그렇죠. 예. 왜? 얘만 니왜 77억 받아가서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이게 아, 대관노비의 역할이 허가를 있었다. 내가 따냈다. 역할이 있었다니까. 이렇게 불고 있어. 그 리베이트다. 그거는. 그러면 77을 리베이트 받은 거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대관노비를 누구한테니? 시장은 이제 이재명이고 금태 실세가 정진상인데 그렇죠. 아직 이재명까지는 말 안 하지만 정진상과 수차례 뭐 수백 번 통화를 하고 이건 다 나왔잖아요.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한 몸이나 보면 한 되죠. 몸이죠. 예. 같은 방에 한 몸이잖아. 예.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가 여러 번 거짓말했잖아. 연락도 안 된다 했는데 그렇죠. 2014년에 사무실도 얻어주고 네. 다 돈 줬잖아요. 네. 안동도 같이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인섭 씨가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다는 건 곧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되는 거죠. 확고한 배임이고 배임이잖아. 예, 예. 로비로 해서 이게 준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도시개발소는 포기해가 아니, 100% 그럼요. 예. 100% 이게 민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확 줄인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걸 이재명이는 또 선거법에서 국토부 압박으로 줬다잖아. 거짓말을. 그거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인섭이가 불고 있기 때문에 예. 밑에 또 실무자 팀장도 조사했는데 그것도 불고 있어요. 예. 팀장도. 예.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저는 배임 액수 크기 때문에 영장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쌍방울은 예. 이미 그 이화영이가 기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800만 불. 예, 예. 거기에 안보수가 다 불고 있어요. 예. 김성태도 불고.
이 800만 불은 그중에 300만 불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다 진술이 나와버리고 이미 그 통화인 것까지 이재명이 넣었잖아요. 예. 이게 작습니까? 북한에 방북한다고 민간업자한테 야 300만 불 대신 보내라. 이게 작은 혐의냐고. 그럼요. 제3대 뇌물. 그렇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정자동 판교 일터는 5단계입니다. 백현동은 4단계잖아. 예, 4단계 상향. 이게 5단계 상향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꾸민 거죠. 아, 맞아요. 거기에 남영자십니다. 이거 예, 갑니다. 예, 제 이름을. 예, 예, 예. 남영자. 예, 예. 캐나다 국제로 꾸몄는데 예. 한국 사람이야. 예, 예. 남편하고 매일 그 예배 다니고 그래. 음, 근데 그 조금 돈 투자한 게 있잖아. 예. 이거 그 때문에 대부율을 1년에 연간 1.5% 낮춰줬잖아요. 명백한 배임이죠. 예. 그 다음에 위정교사도 있죠. 김진성 씨한테 검사 사칭 예, 증거 예, 예. 위정교사. 그것도 있죠. 많잖아. 예. 지금 이게 검찰에 카드가 많아요. 이걸 정광석과처럼 빨리 청구하면 민주당에서 자중질환이 날 겁니다. 이거 방탄을 해야 되나? 그렇네. 가야 되나? 당론으로 정해야 되나? 예. 난리 나잖아. 예. 이렇게 청구하면 이재명이한테는 결국에 포기한 게 예. 최악의 악수가 된다. 그렇네.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7월 초가 골든타임이네요. 예, 빨리. 7차는 골든타임이고 또 이 당론으로 본인이 그 이재명이 정말 이것을 실천을 하려면은 당론으로 가결을 정해야 되고 그때 한동훈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나가서 신청 발언을 하면서 나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재명이가 그래 할 놈이 아니잖아. 안 하면 또 이게 검찰이 나는 옛날에 포기하려 했는데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이거 청구한다. 아니 그러잖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예.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날강도다 검찰이. 예, 그렇게 이야기.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예. 이러면 예.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이 완전히 이재명이 뭐 됩니까? 그럼 끝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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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진행식이 된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래 예, 봅니다. 골든타임 7월 초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이해찬 요즘 뭐 전국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그때 말씀하신 진미파라고의 3천만 원 그런 것이 또 뭐 본인도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막 다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이화영이가 키맨이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이번 어차피 김용하고 정진상이는 안 열어요. 포기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저는 김만배 입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화영이는 지칠 대로 지치고 예. 막 추가 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평생 살이 되잖아. 예. 예. 이화영이가 입을 열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해찬이한테 왜 쌍방울에 3천만 원씩을 받아서 예. 방 4개를 얻어가 썼을까? 이화영이가 입을 불면 바로 이해찬 영장입니다. 예. 이건 명백하죠. 그렇네. 아. 자기가 이게 당대표 때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선거운동 했잖아. 예. 여기에 있고. 예. 지금 김만배 씨가 거의 뭐 한 10년은 늙었어요. 무릎도 쫄득쫄득 절면서 예, 했잖아. 만났다면서. 지금 여기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 428억 빼고 다 불고 있어요. 예. 아. 박영수에 대해서도 나 다 분다. 예. 좀 있으면 여기 권순일에 대해서도요. 네. 나 이게 비타오백의 비밀을 좀 분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남욱이나 이게 주고받은 그 녹취록에 예. 대법원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변호사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부 진행 사항을 아. 김만배가 떠벌린 게 남욱 녹취록 막 정리해 나와. 예.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 권순일이한테 안 듣고는 들을 수가 없어. 아. 권순일이가 별명이 서초동 이발사거든. 서초동의 이발사. 대법원 있는 서초동. 예. 왜냐하면 김만배가 예. 맨날 머리 깎고 이발사하러 아하. 갔다고 예. 권순일이 찾아갈 때 이발하러 갔다 했잖아. 그 재판 그 대법원 결정 앞둔 시점에 그 9번인가 하면 8번인가 8번 찾아갔죠. 9번 갔는데 8번을 권순을 적었는데. 예. 근데 전화비제 그 전날 예. 또는 그 이기고 나서 다음날 예. 계속 찾아가잖아.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발소 갔다 왔다고 그랬죠. 아마 이게 저는 김만배 씨도 상당히 불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시원하게 그냥 다 봅시다. 아. 천화동이 1호까지 이거 이재명 측거 맞잖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예. 지금 흔들립니다. 예. 아마 2명이. 예. 따라서 저는 이해찬이나 이쪽도 이게 그 이화영이 입에 달려 있다. 이화영과 김만배가 흔들린다.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면 많이 이 사람들이 흔들리죠. 입을 열면은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던 상황이고. 지금 이게 이화영이는 지금대로 가면 이게 북한까지 기소됐잖아. 예. 가면 이게 진짜 평생 살아야 돼. 한 20, 30년? 평생. 그 다음에 김만배 씨도 지금 이게 착각이 있는 게 배임만 가지고도
20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천문학적 금액으로 공정이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저는 헛된 꿈 이거 428억을 내가 금지된다. 예. 이거 헛된 꿈 버리고 진실을 밝히면 428억 준 거는 5년이랍니다. 아, 뇌물 예. 준 거는 별거 아니에요. 준 거는 그렇고. 불기만 불면 더 가벼워집니다. 예, 예. 오히려 김만배 씨 자백하고 불어야지 형량이 준다. 예.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두 명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제가 김만배 씨는 직접 겪어봤고 아, 예, 예.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도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예, 예. 저하고 최윤길 의장 김만배 재판하고 같은 판사갑니다. 성남시 의회 의장.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두 명이 역사적인 예. 우리 그 법치 확립을 해서도 두 명이 좀 이게 진짜 불어주시면 예. 불걸로 예.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이 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정한 그 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좀 진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그 서종영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다른 데서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김남국 코인의 키맨은 A 변호사다. 동료 변호사 A 변호사다. 또 하나는 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 골든타임은 7월 초다. 허를 찔러라.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또 송영길, 김명수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